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4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오늘 시장의 어떤 급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MSCI의 어떤 이벤트가 있잖아요. 요거에 관련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지수가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는 저는 좀 거래량을 좀 많이 확인을 하는데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1.7%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거래량은 그닥 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래량은 좀 생각보다 너무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이고, 그 다음에 코스닥 역시도 1.3%가 증가했는데, 여기 코스닥도 1.3%가 증가했는데 거래량은 오히려 계속 좀 주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코덱스 레버리지를 좀 보면 거래량과 함께 증가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일단 저희 판단은 이렇습니다. 오늘의 어떤 시장의 상승은 심리적인 어떤 측면에서 좀 흥분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 확실히 좀 보이고요. 근데 실제로 확신 매수자는 없다라는 것이죠. 확신 매수자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일단 오늘 수급을 좀 보면 분명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순매수된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매수와 매도가 뭐 좀 치열할 정도이지 어떤 방향성을 잡았다라고는 보이지 않는데요. 다만 기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한 한 2,7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죠. 사실 외국인들과 기간으로 이렇게 보면 기관들이 우리 지수의 방향성을 잡았던 것은 거의 손꼽히는 정도이고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좀 종합해 보면 오늘의 지수는 오늘 지수 상승은 매우 반가웠고, 시장에서 시장이 온통 거의 빨간불이었잖아요. 그래서 매우 기분 좋은 모습이긴 했지만 아직 우리 지수가 방향성을 전혀 잡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뭐 추격 매수하거나 이르기는 좀 어려운 이런 자리고요. 오늘 같은 날은 그냥 관망하는 것이 오히려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확신 매수자들이 없는 어떤 기대 심리에 의한 어떤 상승으로 보입니다. 오늘까지는 일단 그렇게 보이고, 근데 보통 이런 날들은 추세가 만들어질 때까지 좀 관망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것을 좀 저희는 중요하게 보냐면, 지금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아래 어떤 박스권이 있었고 여기를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이 하단에 있는 이 장과 현재는 이 상단에 있는 이런 장의 모습으로 나와 있긴 한데요. 여기서 위로 올라가려면, 지수가 위로 올라가려면 환율이 약세로 튀어버리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일정 부분에서 어떤 뭐 이런 좀 횡보 정도의 모습으로 봐야지 추세가 뭐가 만들어지는,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뻐할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환율도 한번 보면 환율은 상당히 아직도 좀 높은 자리에서 좀 떠 있는데요. 이 환율이 진정되지 않으면 우리 지수가 레벨업 되긴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좀 보면 지금 뭐 무서운 모습이죠. 무서운 모습이지만 결론적으로 아무튼 우리 환율이 약세로 이렇게 높이 튀었을 때는 변동성이 상당히 큰 모습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구간으로 저희는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어떤 개별 종목들이 맞물려서 좀 강한 상승이 나올 수는 있지만요. 그것이 쉽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역시 계속 자주 말씀드리지만 S&P 500인 것 같아요. 이 S&P 500이 이 전고점 자리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아직 돌파하진 못했습니다. 돌파하지 못했고 이 자리를 돌파하는지 실패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지금 뭐 글로벌 증시에서 뭐 보도에도 많이 나왔지만 한국만 왜 이렇게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그런 진한 성장률을 이야기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반도체 업황은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확실히 받아지거든요. 반도체 업황이 확실히 바닥을 찍은 것 같다라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지금 나오는 어떤 지표들도 후행성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S&P 500의 고점을 돌파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이 만약에 실패가 되면 우리 지수는 망가질 거라고 봐요. 우리 지수는 지금 실적도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수에서는 사실 어떤 모멘텀이 없어요. 5월 달에. 모멘텀이 없고 다만 이벤트들은 있겠죠. 어떤 미국과 중국의 어떤 이슈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MSCI의 중국 어떤 편입되는 비중이 커지는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불안하거나 어떤 수급에 악영향을 주는 이런 모습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S&P 500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공격적으로 어떤 무언가를 할 그런 상황은 되지 않을 것이고 거기다가 더해서 환율까지 이렇게 약세로 튀어버린 상황에서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오늘 시장 분위기는 매우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매우 흥분되어 있었고 개별 종목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방송이든 어디든 계속 좀 이렇게 하는 모습이 이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일단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오늘 그 리포트가 나온 것 중에서 좀 보면 한 두 개 정도만 좀 보여드려 보면요. 일단은 5월에 이거는 제가 언제인가요? 한 몇 달 전쯤에 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보면 MSCI 관련해서 이렇게 되겠죠. 보면은 5월달, 8월달, 11월달, 그쵸? 요때,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요 하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중국 관련한 거 빼고, 최근에 메리츠 종금증권의 수급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딱 해가 바뀌고 나서, 그리고 얘네 둘은 상당히 약했어요. 해가 바뀌고 나서부터. 근데 이것이 이번에 MSCI에서 어떤 편입과 편출이 될 종목들이 아닐까라고 시장에서 좀 예상하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들을 좀 보면 일단은 메리츠를 볼게요. 저희 회원도 메리츠 종금증권을 갖고 있으신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메리츠 종금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은 빼놓은 상태인데 상당히 수급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부터는 서서히 좀 마무리가 되어 가는 이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어떤 호재성의 어떤 이벤트가 막상 딱 오픈되면 그때부터는 시장에서 하락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메리츠 종금증권 같은 경우에는 5월 초에는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번에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종목들이 저는 오히려 이제부터 기회가 생길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120 볼린저 밴드로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오늘 한 회원과도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야기 드렸는데 물량이 크거나
자금이 크게 운용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최근에 중소형주들이 막 튀어 올라가는 것에 따라갈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매수도 어렵지만 매도도 어렵거든요. 금액이 큰 분들은. 그래서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는 120 볼린저 밴드 하단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저는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매매하기에 유용한 종목이 KT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KT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상단까지 가는데 한 3개월, 6개월 이상 걸리니까요. 지금부터 뭐 연말 근처까지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하나 비슷하게는 LGU 플러스도 지금부터 이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일단 봅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 매매 방식 아시죠? 그래서 일단은 요 두 종목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거 예 그리고 5월 달에 있는 여기 이 첫 부분에 있는 거 중국 A주 편입 관련한 어떤 비율 변경 5에서 10, 10에서 15, 15에서 20 이거는 우리 한국에서는 대형주에게는 매우 좋지 않은 이런 상황이라는 건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대형주에는 분명히 안 좋을 것이고 대형주에 좋지 않으면 우리 지수에는 당연히 힘이 없겠죠. 그리고 일부 시장에서는 뭐 몇 조에서 몇 조가 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항상 그런 예측은 틀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빠지는 거는 맞기 때문에 이런 패시브 자금들이 아주 규칙적으로 매도하는 거에는 사실 지수가 맥을 추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5월 달이 생각보다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이런 생각은 하고 일단 실적보다 가까운 것이 수급이라고 하잖아요. 일단 5월에 수급이 이번 하반기에는 수급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걱정되는 이런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약세라면 그런 약세 만약에 시장이 약세일 때 좀 긴 투자를 하고 싶다면 시장이 약세일 때 오히려 조금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서 저는 KT 그리고 LGU 플러스 정도가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매매하기가 좋을 것이고 좀 중기적으로 갈 수 있는 분들 한 6개월 가까이 보면서 매매를 하실 분들은 오히려 좀 더 안전한 매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KT나 KT 같은 경우에는 길게 한번 120 볼린저를 깔고서 한번 쭉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아주 시장이 꺾이거나 이른 구간이 아닌 그리고 최근에 KT는 이제 앞으로 한 2, 3년간은 계속 실적이 우상향할 거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봤을 때 KT랑 LGU 플러스 정도는 볼린저 하단에서 매매하는데 그렇게 두려울 것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늘 나온 리포트 중에 이거 하나 더 볼게요. 사실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이야기들만 많이 나왔죠. 리포트에는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하나 볼 거는 실적을 좀 먼저 볼게요. 실적을 보면 저는 일단은 그 리포트를 볼 때 매출을 꼭 많이 고려해서 보는데요. 매출액이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갈 때 매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죠. 올해는 이렇게 상당히 증가하고 영업이익률도 증감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그죠? 여기 이만큼 상당히 증가 많이 하는 것이죠. 영업이익률도 10에서 15 그리고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봐야겠네요. 편하게 이렇게 볼게요. 저희가 그 카페에 올리는 것처럼 보기 쉽게 이번 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번 연도에 일단은 ROE가 9에서 14로 증가하죠. 그리고 EPS가 올해 70%나 증가하죠. 그러니까 보통 EPS가 20% 이상 증가하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영업이익률도 15, ROE도 약 15, 매출도 역시 한 30% 정도 증가하는 이런 회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회사의 주가가 실적을 반영하지 못할 때가 절호의 찬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실적을 보고 있으면 더 이상 빠진다라는 건 사실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빠진다 하더라도 한 8만 원 정도까지를 저점으로 보고 지금 자리 9만 원에서 요 8만 원 요 사이가 저는 분할 매수하기에는 아주 최적의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가장 이해가 안 돼요. 최근에 왜 이렇게 힘을 못 쓰지? 1분기에 사실 어떠한 내용이 없긴 했었어요. 이 리포트에도 나와 있긴 했지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대작이라고 하는 어떤 무언가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사실 회사는 계속 그러니까 여기 이야기도 나왔던 것처럼 책임을 다진다라고 할까요? 회사는 계속 커지고 있어요. 계속 강하게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모멘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히트작이라든지 이름이 나올 만한 그런 것들이 나올 때 같이 이 회사가 튀어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이것은 어떤 모멘텀에 불과한 것이고 이 회사의 기초 체력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이런 회사는 성장주로서 매우 강하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런 성장주가 볼린저 밴드 중심선 아래에 있는 즉 120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이렇게 여러 번의 수차례의 어떤 바닥을 이렇게 몇 번씩이나 이렇게 만드는 것은 흔하지 않은 어떤 기회라고 보고요. 저희 역시도 스튜디오 드래곤의 비중이 10% 정도가 있는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어떤 무언가가 생기면 반드시 반등을 하리라고 봅니다. 반등하리라고 보고 이 종목을 매우 관심 있게 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금액이 자산이 좀 큰 분들 있잖아요. 한 10억 이상씩 하시는 회원분들께서는 KT 혹은 LG U+를 하반기까지 좀 보고 좀 안전하게 분할 매수하는 방식으로 들어가자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 비중 5에서 10% 정도를 한 3번 정도에 나눠서 매매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만약에 KT를 1차 매수를 한 3% 했다라고 할게요. 근데 여기서 한 10% 정도가 더 추가 하락이 지수가 있으면 3% 추가 3%를 추가 매수 10% 더 하락한다면 3% 추가 매수 이렇게 해서 한 3번 정도로 구성해가지고 이 단가를 1차, 2차, 3차 만약에 매수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단가를 요 언저리에서 맞추고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인 이 언저리까지를 목표 주가로 설정해서 가는 게 어떤가. 다만 이 기간은 한 6개월 가까이 좀 보시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KT랑 LG U+를 그런 생각으로 하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또 우량한 종목이고 하니까 이것도 역시 지금 분할 매수가 지금 좋은 모습입니다. 좋은 모습이고 이렇게 실적이 강한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실적이 매우 강한 애들이 볼린저 하단에 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니까요.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시장이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 흔들리거나 약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매우 강한 실적 혹은 시장 약세일 때 오히려 성장되는 이런 회사들을 매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 지수를 너무 추종한다거나 너무 트렌디한 종목들은 오히려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월 달은 시장이 약세가 조금 더 약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떤 그런 수급적인 측면을 극복하려면 환율이 일단 먼저 움직일 거라고 보고요. 아마 패시브 물량은 잘 느끼지 못할 겁니다. 야금야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마음을 확 놓을 장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S&P 500의 전고점에 대한 어떤
돌파를 눈여겨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